안녕하세요. 판다스와 시각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나 코딩 블로그를 방문해 주십시오. 아무나 코딩 블로그에는 오늘 진행할 파일 3개를 올려두었습니다. 2개는 노트북 파일이고 1개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EX20 파일로 실습을 진행할 것이고 타이타닉 파일로 데이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3개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습 준비를 합니다. 먼저 콜앱으로 접속합니다. 업로드를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서 EX20 파일을 열기를 합니다. 파일이 잘 열렸죠? 오늘 과정은 열 선택, 행 선택, 행렬의 선택, 조건식으로 선택 이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도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마운트 합니다. 마운트가 완료되면 드라이브 아래, 마이 드라이브 아래, 콜앱 노트북스 아래 데이터 폴더에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아까 받은 타이타닉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파일 뒤에 세로 점 3개를 클릭해서 경로를 복사해 둡니다. 이제 사전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다시 목차를 보시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 합니다. 다음으로 파일 패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복사한 경로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df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df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pd.read csv를 한 다음에 파일 패스라는 경로를 넣어줍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df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실행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survived는 생존 여부입니다. 0은 사망자, 1은 생존자를 나타내고 P클래스는 객실 등급입니다. 1, 2, 3등급이 있고 남녀, age, 나이,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런 컬럼들이 존재하고 있네요. 주요 컬럼은 몇 개만 제가 설명해 두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는 것은 인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를 보니 891행으로 되어 있고 컬럼 정보는 15개입니다. 그리고 714, 203처럼 데이터가 비어있는 널 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열을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을 선택하는 것은 한 개의 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먼저 한 개의 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컬럼명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df라고 했기 때문에 df 대괄호 안에다가 컬럼명, 지금 이 중에서 저는 age, 나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값이 시리즈로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df age, 콤마 생존 여부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2개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흔히 하는 에러인데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이 여러 개의 값을 리스트로 넣어줘야 됩니다. 대괄호 안에 리스트가 2개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df 안에 넣어줄 때는 리스트 값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ge와 survived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컬럼이 하나인데도 대괄호를 2개 쓸 수 있습니다. 이것과 위에 있는 것의 차이점은 반환값이 얘는 시리즈이고 얘는 한 개뿐이지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차이점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함수와 시리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함수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법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명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df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점을 이용해서 age 아까와 똑같이 하면 이렇게 시리즈로 반환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는데 편한 것을 쓰시면 됩니다. 도트를 이용할 때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컬럼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새로운 컬럼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컬럼명은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을 선택하는 방법은 슬라이싱을 이용합니다. 자, 사용 형식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start and step 순으로 적습니다. 실제 예제를 보면 1에서 4행까지를 출력하고 싶으면 1에서 5 마지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에서 4까지 나왔죠. 앞에를 생략하면 처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뒤에를 생략하면 마지막까지라는 의미죠. 스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스텝은 3간격으로 나왔죠. 여기를 10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행을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일부 컬럼을 먼저 선택하고 행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컬럼을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P클래스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싱 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컬럼일 때는 리스트를 한 번 더 적어준다고 했었습니다. (1에서 10까지) 3간격으로 실행해 봤습니다.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df.d에 속성을 적고 백간격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행렬의 선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렬을 선택하는 것은 ILOC와 LOC가 있습니다. ILOC는 인테저, 바로 슬라이싱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고 LOC는 라벨,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럼의 범위와 로우의 범위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ILO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슬라이싱,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용했던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행정보, 열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계속 해오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C를 적고 행정보는 1행에서 4행까지, 열정보는 3열에서 7열까지, 6열까지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확인되죠. 데이터 프레임의 뒷부분을 선택할 때는 마이너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편합니다. 우리가 뒤쪽부터 -1, -2, -3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행정보는 -10에서 끝까지 이렇게 넣고, 열정보는 마이너스 뒤에 하나를 잘라내고 싶으면 5에서 -1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출력이 됐죠. 이것도 스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처음부터 끝까지 백간격으로, 열정보는 1에서
10은 포함하지 않고 9까지 3간격으로 이렇게 간격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LOC, 즉 라벨을 이용하여 행렬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형식은 dataframe.loc 행정보, 열정보의 순입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f.head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일련번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숫자인지 번호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정렬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할 때는 sort values라는 아주 유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df 점 찍고 sort values 정렬 기준이 되는 컬럼명을 적어주고 ascending은 true가 기본값입니다. inplace는 원본을 대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true로 해두시면 원본이 변경되는 겁니다. axis는 0, 1, 0일 때는 행, 1일 때는 열 단위로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df sort values 다음에 우리가 정렬 기준을 적어주고 다음에 ascending이니까 true는 기본값이라서 생략을 하고 원본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렬이 지금 이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죠. 그리고 앞에 보면 인덱스 값이 이렇게 0, 1, 2, 3, 4가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명에다가 슬라이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258부터 128까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적용하고 실행을 하면 바로 이 부분, 이거는 숫자의 순서가 아니고 이름의 순서입니다. 이름의 순서로 LOC는 258에서 128까지를 끊어낸 것이고 age부터 dec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뒤에는 필요한 컬럼만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리스트를 적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age, deck 두 개의 컬럼만 선택해서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조건식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리언 인덱싱은 true 또는 false 값을 이용하여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행렬의 값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먼저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6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 하지는 않고 일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1등급 선실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실은 P클래스죠. P클래스가 1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1등급인 곳은 true, 1등급이 아닌 곳은 false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불리언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조건 값을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안에 조건 값을 넣어주게 되면 바로 P클래스가 1인 것들만 출력이 됩니다. 아주 쉽죠? 특정 컬럼의 정보만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출력할 때는 리스트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컬럼을 선택하고 위에서 넣었던 조건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실행하면 3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논리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이 있고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and, or, not 등을 문자열 형태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렇게 기호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헤더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건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실 등급이 1등급이고 사망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선실 등급은 P 클래스이므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P 클래스는 1, 이 조건을 갈로에 넣어주고 다음 조건은 사망자가 아닌 경우라고 했으니까 사망자는 바로 0입니다. 0을 넣고 0이 아닌 경우 not을 붙여주면 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AND로 결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조건식에 맞게 true와 false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을 복사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바로 1등급 선실에 살아있는 사람 정보만 출력이 됐습니다. 136행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LOC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LOC는 앞서 살펴봤던 LOC와 동일합니다. 단지 조건식이 들어간다는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게 데이터 프레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은 동일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터 브러더 컬럼과 페어런트 차일드 컬럼이 모두 0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실행하면 불리언 마스크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온 조건식을 LOC에 넣어 봅니다. 조건식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습니다. 다음에 컬럼은 P 클래스에서 페어까지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 조건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컬럼이 요 3개인 경우에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컬럼일 때는 리스트에 넣어줬죠. 자, 3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조건 값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인, 이저널 등 부울 형식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인은 각 요소가 밸류의 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부울 형식으로 반환하고, 이저널은 데이터 프레임의 각 요소에서 널 값이 있는지 여부를 true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헤더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출력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후 컬럼명이 우먼과 차일드인 값만 이저인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후 컬럼에 이즈인 함수를 이용하고 두 개의 컬럼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지금 true와 false로 반환되는 것이 보이죠? 이 값을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면 이 조건 값에 맞는 값만 출력이 됩니다. 지금 우먼과 차일드만 출력된 것이 보이죠? 여기서 LOC를 이용해 가지고 이 조건 값을 그대로 넣어주고 이 컬럼을 survived에서 age까지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출력되었습니다. 이저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age 컬럼이 널이 아닌 경우의 조건식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age 컬럼에 널, 이렇게 하면 널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자, 우리는 널이 아닌 값을 출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널이 아닌 값이 true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not을 붙이면은 널 값이 아닌 값들이 true로 반환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조건 값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df 데이터 프레임의 조건 값에다가 입력을 하면 714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age가 널이 아닌 값들이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LOC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행에 대해서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조건값을 넣고 바로 survived, fearless, fair 이렇게 세 가지 행만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바로 조건값에 맞는 세 가지 행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판다스와 시각과 세 번째 시간으로 행과 열을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실습해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테니까 부담 없이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